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이창원 매니저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뽑은 주제는 바로 주도 섹터의 조정과 2차 전지의 반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지금까지 상승했던 섹터들은 일부 조정을 받고 있고 2차 전지가 다시금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나씩 한 줄 평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도 섹터 조정입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 주도 섹터 조정인데요. 이 반도체와 로봇, 바이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 간다라고 했고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왜 하락하고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전히 이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바로 AI향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지금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갑자기 2차 전지에 어떤 대형 호재가 나왔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항상 우리가 종목이 빠지면 악재를 찾고 종목이 오르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호재를 찾는 게 사람의 어떤 그 심리의 특징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장은 돈이 이제 제한적인 돈의 총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수급이 약간 빈집털이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의 총량은 똑같은데 2차 전지 쪽으로 최근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기습적으로 저점에서 수급을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라왔고요. 반대로 바이오나 그다음에 반도체 로봇주는 또 반대로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흐름을 보인다고 해서 전체적인 뷰와 산업의 지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2차 전지 조금 물려있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현금화, 차익 실현도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이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이 주도 섹터에서는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섹터 바로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 기술적 반등 속에서 매도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섹터의 2차 전지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는 오늘 2차 전지를 종목을 들고 왔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오늘 돈이 몰린 게 일단은 2차 전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전략이겠죠. 기술적 반등 시 매도를 좀 준비하자. 이럴 때 현금화하자. 그리고 주도 섹터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저점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저의 오늘 매수 포인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기술적 반등 속에서 매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고 했고요. 지금 같은 조정 장세 속에서 주도주에 대해서는 매수의 기회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관통하는 키워드와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매수 이후에 벌써 53%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지난달 제가 초에 지금 좀 아무도 안 볼 때 저점에서 이창원의 탑픽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수익률이 50%가 넘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뭐 여전히 신성장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흔들
힘들기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물량을 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같은 대장주들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오늘 좀 조정 보이는 바이오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은 밑에서 담아보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단기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시장 바이오 섹터 진단해 주셨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픽셀 플러스고요. 지금까지 무려 35% 수익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리뷰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뭐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 그 로봇과 반도체 안에서 그러니까 주도 섹터 안에서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날이었죠. 네. 지금 이제 3거래일 전에 그 저점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방송할 때 보니까 갑자기 급등이 그쵸. 너무 막 강하게 나와서 조금 당황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이제 20% 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더 갔네요. 그날 상한가를 갔고요. 눌리고 또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진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보면은 그 2차 전지 쪽으로 단기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려 있는데요. 충분히 다시 수급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올라갈 것이다. 오늘의 이런 수급은 단순히 어떤 그 업황이나 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의 흐름에 따른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리뷰한 이 픽셀 플러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등 날 수 있는 그 시장에 끼 있는 종목들 정말 잘 캐치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리뷰 종목들처럼 지금 시장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매집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TSMC와 함께 간다. 에이징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지글랜드 사실 TSMC를 업고서 좀 굉장히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또 이미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지난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네. 수익을 냈고 그쵸. 오늘은 눌림목에 나와서 항상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대회에서 3일 연속 편입할 정도로 자리가 나오면 주도주들은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뭐 며칠 눌린다고 해서 그 종목의 어떤 그 환경이나 그 다음에 태생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성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살짝 눌려 있으면은 매수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좋은 종목, 제가 이제 그 종목을 그래도 한 1, 2주 텀으로 좋은 종목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갖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에이징랜드도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지난번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던 그쵸.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자리겠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지금 반도체를 매수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이미 우리가 함께 큰 수익 냈음에도 오늘 이 시간 다시 가지고 오신 이유는 지금 다시 한번 매력적인 자리를 포착했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차트 보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어떤 그 매집주와 급등주를 이제 분리하는 거 좀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종목이라도 당일날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에서 가지고 나올 때는 급등주로 가지고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날 음봉이거나 아니면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매집주로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에이징랜드를 급등주로 한번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이제 급등주라기보다는 지금 자리는 이 양봉의 기술적으로 이 양봉의 첫 지지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 매물대를 지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도체 주도주 돌파할 때 정고점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한번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떨어지고 오늘 다시 지지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정도 자리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에이징랜드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설정해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기준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이 63,800원인데요. 지금 이제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 위에 매물대를 벗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날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찍고서 바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관성으로 인해서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고 목표가는 7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징랜드까지 목표가, 손절가, 자막까지 함께 다시 한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의 급등픽까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볼 종목은 바이오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인벤티지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이 유한양행과 손을 잡는다는 소식 속에서 이 점심부터 굉장히 급증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게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잘 나가죠.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장 또 임상 가능성 그리고 이제 시판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한미약품이고 그리고 관련 테마성에서는 인벤티지랩과 페트론 같은 경우가 비만 치료제 관련 키워드로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인벤티지랩을 가지고 나왔고요.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반으로 이 관련된 이 플랫폼을 또 비만 치료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인벤티지랩이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바이오주로 묶여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한양행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점도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지금의 급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인벤티지랩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인벤티지랩 가격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오늘 그 장중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한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만 이렇게 이 윗꼬리는 그 직전 매물대를 지금 막고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조금 사실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 시장의 주도주가 2차 전지가 아니라 바이오나 로봇 그리고 이쪽으로 좀 매기가 몰렸으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다른 섹터의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매물대 돌파에 대한 거래량이 좀 약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주가 다시 그 시장에서 수급이 붙게 된다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벤티지랩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는 27,000원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손절가는 밑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급등픽 인벤티지랩까지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는 두 가지 종목 알아봤지만 방송 이후에도 우리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후 3시 50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장에 대해 공부하게 될까요? 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금 그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가 강보합이지만 나스닥이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초에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제 연초에 이렇게 한번 흔들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그 확보하고 다시 시장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산업의 지형도나 아니면은 국가의 체질이 바뀌는 거는 사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023년 12월 달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또 올해 상반기까지는 강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은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 공개 방송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속에서 주도 섹터와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매수대까지 함께 전략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 오늘 3시 50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조기준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